낡은 부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든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아침밥 짓는 냄새,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시간들. 오늘도 이게 내일이지. 사진첩을 넘기는 손. 젊은 시절에 한 여인 웃고 있지만 눈빛은 공허하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 하지만 정작 나로서의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는다. 이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당신도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잠시 침묵.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시작된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부엌에 불이 켜진다.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눈을 뜬다.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섭다. 알람도 없이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시간. 밥 짓는 소리, 국 끓이는 소리.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시어머니가 아침 드시기 전.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하지만 주변은 조용하다. 이제는 그 밥상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 남편은 5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휴대폰 속 자녀들의 메시지. 엄마 오늘 바빠요. 주말에 갈게요. 엄마 그냥 그 집에 계속 계세요. 익숙한 곳이 좋잖아요. 익숙함과 안락함은 다르다는 걸 안다. 허리를 부여잡으며 의자에 앉는다. 이 집은 추억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기록이기도 하다. 무릎, 허리, 어깨, 몸 곳곳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쉰다. 이 집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던 것 같아.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본다. 그리고 결심한다.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됐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를 찾아볼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멈춰섰다. 허리 디스크 수술. 30년을 참고 견뎌온 통증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술 후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본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준다. 가족 톡방에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읽은 표시만 남는다. 메시지는 왔지만 그 누구도 병실로 오지는 않았다. 엄마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엄마 애들 데리고 가면 시끄러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른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때 깨달았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을. 아무도 대신 아파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고통을 나눠 가져주지 않는다. 창밖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그날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느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생전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다. 가족들의 안부 인사는 그저 의례적인 전화 한 통뿐이었다. 엄마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응, 알았어.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기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엄마 왜 갑자기 집을 판다 그래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엄마가 무슨 삶을 사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이 집에서 나는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 밥 짓고 도시락 싸고 간병하고 명절 음식 만들고. 나는 이 집에서 쉰 적이 없단다.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갑자기 변했는지, 왜 익숙한 집을 떠나려 하는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천천히 내린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살아보려 해. 짐을 싸는 뒷모습 뒤로.
창밖에는 가을 낙엽이 흩날린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30년을 함께한 집을 정리한다. 떠나는 것은 슬프지만 남는 것은 더 고통스러웠다. 2023년 10월 15일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울진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왜 울진이냐고 묻는다면 그저 바다가 보고 싶었을 뿐. 기차는 천천히 달리고 창밖의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간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달려왔을까? 울진역에 도착해 깊게 숨을 들이쉰다. 바다 냄새가 나. 작은 해안 마을. 사람들은 바쁘지 않았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층 집.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창문을 열자 바다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나는 누가 될 수 있을까? 이웃이 묻는다.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요. 그래요, 혼자도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은 다 착해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다. 울진에서의 첫 달.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좋아하던 미술. 결혼 후엔 붓을 잡을 수 없었던 시간들. 30년 만에 다시 잡은 붓. 처음엔 서툴렀지만 손이 기억을 되찾았다. 그림 속에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혼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림을 본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여기 걸어두시겠어요? 그림은 카페 벽에 걸렸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풍경이지만 그녀에게는 새로 시작한 하루의 기록이었다. 과거의 나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지만 지금의 나는 나를 위해 그림을 그린다. 이게 나구나. 이 이야기가. 울진 바다는 차갑고 고요하다. 자녀들이 집을 찾아왔다. 엄마, 여기서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어서 외롭지 않아.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변했는지, 왜 혼자를 택했는지.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아니, 괜찮아. 너희도 바쁘잖아.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사랑은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서로를 위한 배려일 때가 있다. 아들들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다. 하지만 그 혼자는 외롭지 않다. 이젠 누가 내 옆에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나의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계절이 지나고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이제는 마을의 일원이 되어 그림 전시도 하고 이웃들과 산책하며 하루를 보낸다. 손자가 찾아온다. 할머니, 이 그림 진짜 멋있어요. 응, 할머니가 그렸어.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된다는 것을. 해가 질 무렵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한다. 오늘도 바다는 내 이름을 불러줬어.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이야. 삶은 한 번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부터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두 번째 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